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1.3억 원을 향한 랠리 곧 시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런 한 33년 된 그 수석 매크로 전략가죠. 그분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맥글런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올해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한 7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금의 그 상승률을 약 10배 이상 능가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초기 단계죠. 그래서 채택률이 지금 현재 낮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4년마다 반으로 가죠. 그게 이제 반감기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크게 하락할 수가 있죠. 왜냐? 큰 위기가 이렇게 닥치면 대공황이다, 경기 침체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코인도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위험 자산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핵심은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맞다. 그건 좀 기억을 해라. 그리고 21년 랠리에서 10만 달러 도달을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 강세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게 뭐냐? 공급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채택이 초기여서 가격이 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담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비드 린 리포트 인터뷰로 다시 한번 와봅니다.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이랑 나 지금 2년 전에 상승장 때 한번 비트코인 얘기를 했었다. 그때 당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너무 당연한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하락장이죠. 지금도 똑같은 의견이시냐 묻습니다. 맥글론 답을 하죠. 그대로다. 자, 비트코인 10만 달러, 우리 돈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거 시간 문제인데 내가 지금 아직 모르겠는 건 뭐냐? 아직 비트가 바닥을 찍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 이전에 FTX다 뭐다 해서 15,000달러 부근까지 갔는데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 비트코인에 흥미로운 점이 많죠. 자, 상품 중에서 커머디티 중에서 유일하게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죠. 심지어 공급량이 점점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 대량 채택에 지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채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글로벌 디지털 담보물이라는 지금 표현을 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처럼 담보의 담보예요. 최종 담보. 뭐냐? 이것을 담보로 지금 미국의 그 신용을 담보로 국채를 찍죠. 이것을 담보로 미국의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담보는 담보인데 디지털 담보입니다. 뭐가요? 비트코인이요. 근데 미국 내에서만 담보로 받아줍니까? 아니죠. 전 세계 어디서나 비트코인을 담보로 좀 받아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엄청나게 그 불리시한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맥글론입니다. 맥글론이 최근 비트가 보여준 행보는 가히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괴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뱅크런이 나오고 국외로 누가 추방이 되든 말든 비트코인으로 사고 팔고 자금 이체하는 게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막을 수 없다. 자, 2008년 그 금융 위기 때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근데 이번 위기에 이제 글로벌 가치 저장소로 좀 인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동성 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 폭락이 올 수 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매우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지금 금처럼 그리고 미국의 국채처럼 전 세계 대규모 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저기 뭡니까? 국부 펀드다, 뭐 저기 연금 펀드다, 비트코인 하나도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지금 전혀 명확하지 않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뭐 규제가 명확해지면 이제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이클 맥글론이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 강세장을 촉발할 것이다. 글쎄요, 얼핏 보면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자, 보시면 은행 위기가 암호화폐 장세를 촉발할 수가 있으며 비트코인이 다른 것보다 더 선전할 수 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은행들 다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를 지금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돈들이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뭐 MMF에도 가고요. 또 금에도 갑니다. 근데 그중 일부는 비트코인으로도 올 수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지금 빠져 있죠. 이런 거시 환경이 비트코인에 유리할 것이다. 뭐 글쎄요. 뭐 일단 넘어갑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을 포함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성과를 능가할 것으로 본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자, 최근 금융권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과 그 미국의 기술주죠. 나스닥 상관관계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금과의 상관계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했지, 뭐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뭐 좀 사두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이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경기 침체에도 세계의 자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다. 맥클론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금, 두 번째 미국의 국채, 세 번째 이제 비트코인을 꼽았었죠. 자, 비트코인에 1억 3천만 원 갈 수 있는 이유, 뭐 이유를 한번 그냥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나? 첫 번째 반감기,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조정이 지금 길어지면서 전문가들 뭐 의견이 엇갈리겠죠. 근데 내년 반감기 전, 뭐 후도 아니고요. 반감기 전에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좀 오를 수 있다. 주장을 누가 했나 했더니 그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걸론이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 그 4년마다 그 공급량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건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반감기 전에도 오르고요. 후에도 오릅니다. 전후 다 오르는데 핵심은 뭡니까? 반감기 후에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전, 지금 같을 때 좀 떨어지면 사두면 좋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감기와 더불어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겠죠. 이럴 때 뭐를 합니까? 정치인들.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되냐, 뭐 이렇게 돈을 더 푸냐 마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때마침 자,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이 있네요. 미국 대선이 그러니까 24년 11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뭐 올해 말에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선 선거가 있으면 돈이 많이 풀리겠죠. 이게 가상화폐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자, 16년 11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1년 뒤에 17년 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큰 코인 상승장이 열렸죠. 자, 20년 또 11월에 대선 선거 있었습니다. 21년도에 또 대상승장이 있었죠. 자, 내년 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25년 뭐 중반이 될지 말이 될지 초가 될지 모르지만 폭등 한번 올 수 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S&P 500 같은 지수가 무너지면 비트도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핵심은 S&P 500, 그 미국의 주식이 새로운 저점, 그러니까 폭락을 한번 해주고 비트코인도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향후 시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 정도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닥을 한번 다져줘야 상승장이 새롭게 열리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지금 이 기간을 거치면 바닥을 한번 시원하게 밑으로 떨어져 준 다음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더 강력한 확신이 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끝으로 맥글런이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약세인 거는 확신한다. 다만 비트의 강세로 이어지기에는 지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라. 뭐 조금 떨어졌다고 막 몰빵하는 게 아니고 좀 이 하락장이 이어지는 동안 조금씩 주워 담는 뭐 분할 매수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가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매우 좋게 봅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핀테크 혁명을 촉발했다. 미래 주류 화폐다라고 이거 이제 작년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죠. 이게 핀테크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더의 랠리가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은 어디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올려져 있죠. 이것 자체가 이더리움의 사용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화 콘텐츠가 뭐 나올 수가 있었듯이 이더리움이 그런 지금 플랫폼이다, 인프라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감소를 한다. 그리고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비트보다 더 가파르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다. 글쎄요,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이따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또는 증시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며 이더리움의 핵심은 달러의 토큰화된 버전으로 이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네요.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거래되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더가 선전할 수 있다. 자, 비트의 발행률 이렇게 공급량이 얼마나 될까요? 연간 1.8%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로 치면 비트코인이 하루에 약 900개 정도 이 세상으로 채굴을 하고 그 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의 발행량,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올해 2월 기준입니다. 놀랍게도 마이너스 0.18%입니다. 오히려 쓰면 쓸수록 사용 수수료를 이더리움을 소각시켜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의 공급량은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비트에 비해서 더 가격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2023년 최고와 최악의 자산 하나씩 좀 꼽아달라. 자, 최고 자산은 뭐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금을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국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자산은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네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사실 코인은 미국의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인 즉슨 23년 코인은 단기 반등 그리고 대폭락 이게 지금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온다면 조금 이제 털어내실 분들 좀 털어내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요. 대폭락이 만약에 온다. 미국의 주식이 만약 무너진다. 이때 이제 준비됐냐 안 돼 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공부가 돼 있으시고 자금 계획을 세웠고 또 현금에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량 코인들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내가 좀 준비가 안 됐고 공부가 좀 지식이 확신이 좀 덜하다면 글쎄요 오히려 패닉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줍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 봤듯이 25년까지 그대로 들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꼭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